다음 이제 정치면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어제 동향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청년층 2030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그쪽에 일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상자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 돈을 벌면 거기에 이제 세금을 걷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로 청년층 공략에 아주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대 못 미친 여당과 문재인 정부와 나는 다를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 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 250만 원인데 이거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식하고 비교를 하게 되고요. 홍준표 지지층의 글을 페북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250만 원부터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어떤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이제 그게 전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이 된다. 반성적인 성찰을 기초로 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오창록 평론가님. 글쎄요. 당정, 국회가 이유가 있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논의해왔던 걸 다 뒤집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과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과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예. 1년 유예하긴 했었지만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가 상위 4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하고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를 할지.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가상화폐가 생겼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투자자 모두 전액 손실 본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안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용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뒤에 과세를 하자라고 유예를 하자라는 얘기에서는 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히 하지 말자라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지만은 1년 정도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완비가 된 후에 예. 천천히 속도 조절하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하나는 예. 청년이 가상자산에 왜 관심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남기긴 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원죄에서는 피해가기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흔히 말하는 임금 소득으로 이제 자신의 집 마련이 불가능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 소득이 아닌 다른 자본 소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른바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 또는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예. 어느 정도 수익과 손실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 꼭 이 얘기 나오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이 따라붙는데 하루 전에요. 과세는 당연하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에서는 후보의 신분을 넘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게 정책의 김가루 교수님,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에 이미 결정해 놓은 정책을 바꾼다. 이게 여러 개가 되면은 정책 위반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1년을 유예하자는 데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법은 어떻게 됐냐면 2022년 소득분부터 250만 원 이상에 되는 부분을 이제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화폐를 샀던 거래소와 이 파는 거래소의 어떤 정보 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샀던 가격을 모르고 이렇게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0으로 잡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소득 이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한 어떤 이 과세가 되는 상황이 있고 예. 이렇게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모두 다 정보 공유를 이제 허용을 받아야 됩니다. 예. 정부가. 아직 이 제도가 완비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이제 이거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지금 여기에 많이 투자한 2030 세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또 시장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충분히 정비하고 이제 과세를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250만 원이라는 게 우리 상장 주식 같은 경우 5천만 원까지가 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도 너무 크다. 예. 그리고 이런 특히나 이제 2030이 여기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어떤 자산을 좀 형성하는데 좀 지원이랄까요? 뭐 예. 이런 차원에서도 조금 유예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미완비가 가장 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보니까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 그 정책 자체는 그런 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층 골량 문제는 뒤에도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재명 후보가 조건부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야 얘기를 일단 듣고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특별검사의 실질적인 임명권도 여당이 가지면 안 됩니다. 야당이 갖거나 아니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이관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 당시 특별검사의 임명권을 당시 야당에서 행사했던 사례를 철저하게 준용해야 합니다. 저는 원내지도부가 이재명 후보의 궁여지책 특검 수용 의사에 대해서 일체의 꼼수를 허용하지 말고 야당의 권리를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저희는 검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연락을 해오면 협상을 피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야당도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개입되어 있는 부분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당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만으로 그 특검을 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즉각 구성하자. 여당에서는 그럼 피할 생각은 없다. 이준석 대표가 특검 추천권 교차 행사하자. 추천권을 한 번씩 교차하자는 얘기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부실수사 의혹도 포함이 돼야 한다. 박원석 의원님 뭐 국회에 계셨으니까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특검이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안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여당이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인데요. 지난번 이제 관훈 토론회 할 때 예. 조건부이긴 하지만 특검을 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 이전에 강력히 부정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태도 변화가 있는 거죠. 다만 하되 이 대장동 사건에 이른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연루됐다고 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에 대한 대출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예. 이 부분도 동시에 특검을 하자 이렇게 조건부로 특검을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건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거고 대신에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장동 특검 하나를 하고 동시에 지금 고발 사주 사건 특검을 쌍특검을 하자 이런 이제 역제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 차원에서 이 특검 임명도 교차 임명을 하자. 즉 고발 사주 사건의 임명권은 여당이 갖고 대장동 사건의 임명권은 야당이 갖도록 상대방이 하자. 하자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준석 후보의 제안이에요. 아마 이 사이에서 뭐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 시점이 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기 때문에
아마 그쯤 되면 검찰 수사가 1차 완료된다고 보는데 그 시점부터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 특검을 시작해도 사실 대선 전에 수사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특검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다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다음 기사를 보면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대선이 지금 넉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검찰 수사 미진하면 전제 조건이 있었죠. 미진한 거 보고 판단한 다음에 다시 특검을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중앙일보입니다. 조건부 특검 오늘 출범해도 대선 전에 안 끝난다. 임명 절차부터 수사 마무리까지 특검법에 따르면 최소 118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를 역순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선 전에 안 끝난다. 결론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선 국면 맞물려서 특검 무용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해찬 평론가님, 이 부분인데 그 무용론 전혀 이제 의미가 없는 얘기들을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1인 시일 안에 특검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상설특검법에 의거해서 재빨리 여야가 합의 통해서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이 여당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게 되면 지금 자신들이 엄청난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에 특검 여론이 치솟은 것인데 마치 뭔가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그렇지 않고 이 특검이라는 국민적 요구, 특히나 뭐 일부 세대에서는 70% 넘는 압도적인 이 특검 요구 여론이 형성된 마당에 예. 이 모든 어떤 특검 도입과 관련된 권리를 야당에게 양보한다면 법적으로 봤을 때는 8일 안에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의거하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수사 결과가 대선 이전에 나오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예. 만에 하나 시간을 끌어서 우리는 특검 도입해 줬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는 이른바 대장동 출구 전략으로 특검 도입에 나서는 것이라면, 특검 이 논의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면 예. 이 시간 끌기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민 여론이 더더욱 더 여당을 압박하고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한번 좀 볼까요? 이게 일정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국회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 판단에 따라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의결을 하게 되면 협의해야 되니까 그 시간 걸리죠. 후보 추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5일 이내에 2명을 추천해야 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됩니다. 수사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20일 동안 준비를 해야 되고 60일 동안 본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창석 프로님, 이게 국회에서 이런 시간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딱 지켜가지고 일하는 거 별로 못 봤거든요. 시간 지키기 참 쉽지 않죠. 네. 지금 수사 전개까지 118일인데 오늘부터 내년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까지 117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7일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118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바로 특검에 합의한다고 해서도 이제 대선 이후의 결과가 나오게 돼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내일 모레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2, 3일 더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1월에도 특검을 협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12월이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답게 또 이제 공약으로 또 윤석열 후보의 마케팅을 또 나서야 될 것이고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옥신각신할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까지 조명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시간적 그렇죠. 상황이 네.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시간이 뭐 3, 4개월 남지 않고 6개월 넘게 남았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 특검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안 받거나 또 국민의힘이 뭐 쌍특검을 하자고 했을 때 안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뭔가를 구성하고 협의하고 만들고 착착착 진행된다 하더라도 대선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시기자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이슈 자체가 여야가 첨예하게 또 맞물려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여야가 의지를 갖고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조금 현재로서는 낮아 보이기도